안녕하십니까. 61강 ITQ 엑셀 2작업과 3작업 복습 시간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함수 학습이라고 해서 매 강의마다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함수를 공부해 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없고요. 2작업과 3작업 복습 완료가 되면 4작업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진도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대해서 문제 한 번 더 해결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필터 및 서식, 목표값 찾기와 필터에서 필터 진행하고 서식 설정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정렬 및 부분합을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작성을 하시면 2작업과 3작업에 대해서 복습 완료가 됩니다. 이 작업에서는 총 이렇게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필터 및 서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3작업에서는 정렬 및 부분합이 출제가 되거나 피벗 테이블이 출제가 돼요. 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엑셀 프로그램 제가 보내드린 파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제가 7월 2일 날 보내드린 출판사라고 하는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세요.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면 작업한 내용들을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삭제하시고 저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공부하시기 편하겠죠? 이 작업에 대해서 이 작업 탭에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을 했으니까 이 내용들은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작업에 대해서 여기는 복습이 완료가 이제 되었으니까 필터 및 서식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및 서식 시트 클릭하도록 합니다. 필터 및 서식 시트.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던 것들을 제가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새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 위해서 내용들은 삭제를 했어요. 삭제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자, 저 같은 경우는 Br에서부터 H열까지 선택을 했죠. 열에 대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열 머리글 부분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바로가기들이 있죠. 여기에서 삭제 부분이 있어요. 삭제를 눌러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 클릭, 삭제 클릭.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작업 내용들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삭제하시고 지난 시간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면서 목표값 찾기나 조건 작성하는 방법, 필터 이용하는 방법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세 번째 시트에 있는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트, 여기 1작업 다음에 1작업 첫 번째 시트죠.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에 있는 2작업 필터 및 서식 이 시트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시면 자, 문제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문제의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1작업 시트에서 이만큼의 영역을 복사를 먼저 진행을 해야겠네요. 자, B열 4행부터 H열 12행 영역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 시트 먼저 눌러보도록 할까요? 1작업 시트 여기 있죠? 제1작업 시트 클릭해 주세요. 제1작업 시트 클릭합니다. 클릭. 자, 1작업 시트 클릭하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1작업에서 작성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돼야 되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습을 하셔도 좋지만 저희가 2작업과 3작업에 대해서 복습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데이터는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제 문제를 작성해서 보내드린 데이터이기 때문에 1작업에 대해서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1작업에서 아까 조건에서 요구한 영역 선택하도록 할게요.
B열 사행부터 관리 코드 셀부터죠. 관리 코드 셀부터 H열 12행 셀까지 어디예요? 마주치는 부분 여기 10,000원이라고 하는 데이터 요 셀까지 관리 코드 셀부터 10,000원이라는 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선택해 볼까요? 관리 코드 셀 클릭하신 다음에 손 떼지 않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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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H열 12행 셀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테두리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테두리 초록색으로 이만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셨죠? 자, 선택한 영역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복사하고 붙여넣는 단축키 알려드렸죠? 단축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키는 단축키예요. 자, 각각 키보드에서 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단축키 한번 키보드를 보면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 키, 컨트롤 C 키. 컨트롤 C 누르시면 복사하는 단축키죠. 세트로 쓰이는 키가 컨트롤 V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위치 확인하시고 자, 엑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화면 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지금 실선으로 초록색 이렇게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죠. 이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하면 임의의 영역에 이만큼의 영역을 복사했다라는 의미로 테두리가 하얗게 점점점점 변할 거예요. 자, 컨트롤 C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 누르시면 이렇게 테두리에 하얗게 점점점점 변했죠? 이만큼의 영역을 지금 선택해서 복사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컴퓨터가. 자, 이만큼의 영역을 컨트롤 C 하셨으니까 붙여 넣어야겠죠. 어디로 붙여 넣어야 되나요? 그렇죠. 시트 이 작업으로 갈 겁니다. 자, 제 2작업 필터 및 서식 시트를 클릭합니다. 여기 세 번째 이 작업 필터 및 서식 시트로 가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클릭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도 클릭하러 갈게요. 필터 및 서식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 넣으실 건데 붙여 넣는 위치 알려주고 있어요. 이 작업 시트에서 B2 셀부터 붙여 넣기를 진행한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B2 셀 확인해 볼까요? B열 2행입니다. B열 2행 여기 있네요. 자, B열 2행에 이제 붙여 넣기를 할 건데 단축키 컨트롤 V였죠. 자, 컨트롤 V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 자, 컨트롤 V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가 1작업에서 작성한 열 너비를 그대로 예쁘게 복사해 와서 데이터를 붙여 넣을 거예요. 자, 데이터를 붙여 넣기 위해서 열 너비까지 붙여 올 건데 붙여오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렇습니다. 붙여 넣기 여기에 보시면 자, 홈 탭에서 붙여 넣기 여기 작은 목록 단추 누르시면 되죠? 작은 목록 단추 누르시면 바로 가기들이 생겨요. 여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겠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시면 찾으셨나요? 네, 홈 탭에서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 있죠? 네, 지금 여기 1작업에서 조건에서 요구한 영역을 선택, 컨트롤 C 복사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작업에 오셔서 이 작업 시트에다가 문제에서는 지금 B2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1작업의 내용을 붙여 넣을 건데 B2셀에 붙여 넣을 건데 1작업에서 복사한 영역의 너비까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너비를 붙여 넣는 방법 홈 탭에 붙여넣기 아래쪽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우신 거 있나요?
괜찮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를 보시면 기본값으로 모두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열 너비 붙여올 거니까 열 너비 선택한 다음 확인 누르도록 합니다. 확인 눌러보세요. 자, 열 너비 선택, 열 너비 선택, 확인 누르도록 합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선택. 자, 그러면 이만큼의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되면서 열 너비가 조정이 되었어요. 그죠? 이 열 너비가 1작업에서 여기 1작업 시트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열 너비까지 이렇게 이쁘게 붙여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C 한 내용을 컨트롤 V 눌러가지고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V 누를게요. 컨트롤 V, 컨트롤 V. 그러면 아까 1작업에서 선택한 영역, 관리 코드 셀부터 만원 셀까지 자동으로 붙여 넣어졌죠? 예쁘게 열 너비까지 가지고 왔어요. 열 너비까지 가지고 왔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지금 조건까지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 보시면 문제가 출판사가 라임이면서 조건 하나 나왔네요. 첫 번째 조건,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 출판사가 무슨 산으로 끝나는 자료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조건, 총 조건이 세 개가 있네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한국어로 보시면 이면서, 이거나 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영어로 해석하셔야 되는 이유가 and 조건이 있고 or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and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조건과 B라고 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라서 한 행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한 행, 이렇게 한 행의 작성을 하셔야 되고 A 또는 B라는 A or B라고 하는 이 조건은 or 조건은 다른 행의 작성이 되어야 A 조건이거나 또는 B 조건 둘 중에 한 가지만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행이 아니라 다른 행의 작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A and B,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확인을 하셔야지 조건을 작성할 때 한 행의 작성을 할 것인지 다른 행의 작성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조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출판사가 라임이다라는 조건이 이면서라고 끝났네요. 뭐뭐이면서라고 했으니까 A and B, and 조건입니다. 이 이면서라는 조건은 출판사가 라임이다라는 조건과 그 뒤에 나오는 조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는 이면서라는 뜻을 쓰고 있으니까 and 조건이에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보여드리면 출판사가 라임이면서 첫 번째 조건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조건. 그러면 두 가지의 조건이 지금 이면서라고 연결되고 있으니까 무슨 조건? and 조건이라고 알려드렸죠? 자, and 조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쓰고 있는 데이터가 뭐예요? 출판사하고 구입 가격이네요. 자, 우리가 붙여온 데이터 줄 중에 출판사와 구입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판사와 구입 가격을 가지고 와서 쓸 건데요. 출판사와 구입 가격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에 있는 구입 일자 빼고 이렇게 한 개씩 선택하는 방법 뭘까요? 네, 알려드렸던 기능인데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셀을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개씩 선택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엑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셔서 만약에 이 셀들 중에
자, 예시로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 노란 셀들 중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셀들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단축키 뭐를 눌러야 돼요? 그렇죠. 컨트롤 키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셀 한 개씩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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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되죠? 컨트롤 키로 한 개씩 선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셀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셀만 선택할 때는 무슨 키를 눌러요? 네, 컨트롤 키예요. 컨트롤 키. 좋습니다. 컨트롤 키 여기 있죠? 키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컨트롤 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엑셀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자, 붙여 넣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조건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할 건데 출판사 데이터와 구입 가격 데이터를 선택할 거예요. 자, 출판사 셀 선택하시고 단축키 누른 상태로 구입 가격 셀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만 하면 되죠?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되셨나요? 각각 출판사와 구입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쓸 거라서 선택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 데이터들을 복사해 넣을 거예요. 어디에다 붙여 넣어요? B열 13셀에 붙여 넣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때 B열 13셀의 조건을 입력하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열 13셀입니다. 자, B열 13셀 찾아볼까요? B열에서 13번째 셀 여기 있네요. B열 13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B열 13 선택.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V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출판사와 구입 가격을 복사해 가서 해당 위치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요 셀 두 개만 가지고 가서 붙여 넣겠습니다. 앞에 요 사이에 구입 일자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복사가 되겠죠? 자, 컨트롤 C 눌러볼게요. 컨트롤 C. 그러면 내가 선택한 셀들만 복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역시 테두리가 초록색 점점점점 하얀색 점점점점이 생겼어요. 자, 컨트롤 C 한 상태죠? 여기 셀 가서 이제 붙여 넣을게요. B열 13셀 여기 있죠? B열 13셀에서 컨트롤 V 누릅니다. 컨트롤 V. 자, 컨트롤 V 누르면 아까 복사한 선택한 컨트롤 C 한 셀이 각각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해 주세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아까 AND 조건이라고 알려드렸죠? 여기 조건을 먼저 해결을 할 건데 첫 번째 조건이 출판사가 라임이다라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조건이 한국어로 뭐뭐이면서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요만큼만 볼게요. 조건. 그래서 출판사가 라임이다라는 조건을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판사가 라임이다. 출판사가 라임이다. 한 행에 일단 작성을 하겠습니다. AND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 행에 쓰인다고 알려드렸죠. A and B. A 조건과 B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 행에 쓰입니다. 첫 번째 조건, A라는 조건과 B 조건이 한 행에 쓰여요.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 출판사는 라임이다 라고 했으니까 라임 적겠습니다. 출판사 라임.
그런 다음에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10,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출판사는 구입 가격은 10,000원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수식 쓰시고 10,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조건 작성하실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음 시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행에 작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 출판사가 라임이다라는 A 조건과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라고 하는 B 조건이 뭐뭐이면서라고 하는 AND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출판사가 라임이면서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 두 가지가 이면서라고 하는 한국어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한 행에 쓰였어요. 자, 이번에는 출판사가 산으로 끝난다라는 이 세 번째 데이터 조건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무슨 산으로 끝난다. 이거를 수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어, 자, 여러분, 이 기호가 여러분 키보드에서 어디에 있는 기호냐 하면 자, 숫자 키보드 중에 8번 키보드를 한번 보세요. 8번 키보드를 보시면 꽃 모양 표가 이렇게 작게 있죠. 이 키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들을 골라낼 수 있는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엑셀 파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준비한 세 가지를 보시면 이 꽃 모양 표 다음에 산이 왔어요. 이건 무슨 표시냐 하면 자, 꽃 모양은 모든 데이터를 대신해서 받습니다. 자, 받는다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으실 건데요. 들어보세요. 자, 무슨 꽃 모양 다음에 산이 오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대신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산으로 끝나는 걸 대신 표현한 거예요. 여기 꽃 모양 표가 어떠한 데이터들을 총 다 받겠다, 대신하겠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은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 모양 다음에 산이라고 쓰여 있다면 무슨 데이터 산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 뭐뭐로 끝나는 단어? 산으로 끝나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이 있는데 양옆으로 꽃 모양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글자들 사이에 산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글자, 데이터 중에 산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 다음에 꽃 모양이 왔어요. 산 다음에 꽃 모양이 왔죠. 이거는 무슨 산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대신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 수식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속 다뤄보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꽃 모양 다음에 산이 오게 되면 꽃 모양 다음에 산이 오게 되면 무슨 산 무슨 글자들이 산으로 끝나는 모든 데이터를 표시한 기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산으로 끝나는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꽃 모양 다음에 산. 그리고 산 다음에 산이 가운데 오고 양옆으로 꽃 모양이 있다면 이거는 모든 데이터들이 있는데
산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글자들을 말해요. 모든 데이터를 말해요. 그래서 그 모든 글자들을 꽃 모양으로 이렇게 대신 넣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다음에 이렇게 꽃 모양이 있으면 이거는 산이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데이터가 오는 걸 말하는 수식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산으로 끝나는 자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건 어떤 걸까요? 출판사가 산으로 끝난다? 그렇죠. 산이 맨 끝에 오게 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꽃 모양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이 수식이 입력되면 돼요. 네, 이 수식을 입력을 할 건데 자, 이제 위치를 판단하셔야겠죠. 자, 위치를 보면 연결이 이거나 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무슨 조건이죠? 오어 조건이죠. 오어 조건은 한 행이 아니라 두 번째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니까 A 조건이 위의 행에다가 입력이 된다면 나머지 조건은 아래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어 조건으로 출판사가 산으로 끝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두 번째 행 위치에 출판사가 무슨 산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꽃 모양 다음에 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조건이 다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한국어를 읽어보면서 오어 조건인지 엔드 조건인지 어떻게 작성 위치를 결정할지 판단을 하셔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고 이 조건을 필터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데이터를 뽑아내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이 네 가지의 데이터가 어떤 서식이 따로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서 서식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가져온 서식을 지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보고 계시는 서식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다시 가셔서 우리가 작성한 조건과 조건의 작성 위치 이게 파악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 깊게 공부하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건 작성이 위치가 한 행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다른 행이면 오어 조건이구나. 이런 거를 그냥 들어만 놓으셔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부했던 데이터 작성하는, 조건 작성하는 방법. 자, 이면서라고 했으니까 AND 조건이에요. 앞에 있는 조건과 B 두 번째 나오는 여기 B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는 이면서라고 했으니까 AND 조건이죠. AND 조건. AND라는 말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A 그리고 B라는 말이죠. A 그리고 B. 그러면 A와 B를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 행에 작성이 됩니다. 한 행에 작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나라고 연결이 되었네요. 이거나. 이거나는 오어 조건입니다. 오어는 한국어로 하면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뭐뭐 또한. 또한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또한이 아니라 이거나라는 말은 오어인데 오어라는 말은 또한이 아니라 뭐뭐이면서 이거나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나 뭐뭐 이거나 A or B 그러면 A 또는 B라는 말이에요. 또한이 아니라 또는이라는 말이거든요. 또는 자, A 또는 B라고 했으니까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 A 조건 아니면 B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A or B 하면 다른 행의 작성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행에다가 A 조건이 작성되었다면 B 조건인 두 번째 행의 작성을 돼야 돼요. 두 번째 행의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조건 작성 완료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조건만 보고 한국어로 다시 바꿔볼까요? 자, 출판사는 라임이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구입 가격은 10,000원 이상이다. 그런데 지금 한 행에 작성이 되었죠. 그래서 출판사가 라임이면서 구입 가격은 10,000원이다 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있고 세 번째 조건은 다른 행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행은 5어 조건이라고 했죠. 5어 조건은 다른 행에 작성이 되게 되면 5어 조건은 A 또는 B라고 했으니까 5어는 또는이라는 말이었죠. 5어는 또는이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다시 보시면 출판사는 라임이면서 한 행에 연결됐으니까 이면서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거나 왜 이거나예요? 다른 행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출판사가 무슨 무슨 산으로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 조건만 보시고 한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출판사가 라임이면서 구입 가격이 10,000원 이상이거나 또는 출판사가 산으로 끝나는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만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추출해 낸다면 자, 추출 위치 먼저 확인해 주세요. B열 18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B열 들어가셔서 B열에서 18번째 행부터 선택하시면 돼요. 자, 18번째 행 선택하시고 이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단에 데이터 탭 클릭하세요. 상단에 데이터 탭 클릭. 그리고 옆에 가시면 데이터 탭에서 중간쯤에 고급이라고 버튼이 보입니다. 고급 버튼 클릭하도록 합니다. 고급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고급 필터 과정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 다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사 위치가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값으로 지금 현재 위치에 필터하겠다. 현재 위치에서 걸러내겠다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문제를 보시면 현재 위치가 아니죠. 어디에다 걸러내라라고 나와 있어요? B열 18셀부터 나타내도록 하세요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값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붙여넣겠다라는 요 두 번째 기능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사 위치 비활성화 처리가 활성화 처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을 하면 바로 비활성화 처리가 활성화 처리로 변경되죠. 그래서 B열 18셀부터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 체크하시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목록 범위가 보시면 전체적인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셀 선택으로 자동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버튼 눌러서 클릭. 그래서 목록 범위를 이제 드래그해서 입력되도록 할 건데요. 목록 범위는 관리 코드 셀부터 구입 가격 셀에 관리 코드 셀부터 구입 가격 셀에 10,000원 행까지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영역이 변하지 않도록 절대 참조로서 앞에 달러 기호를 써서 행과 열을 고정시키고 있죠. 절대값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자동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값이 들어갔다면 그러면 아까 나왔던 대화 상자로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 끝에 있는 기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있는 여기 버튼 눌러서 아까 화면으로 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목록 범위에 값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건 범위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셀 버튼 클릭하는 버튼 클릭하면 자, 클릭.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 범위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조건 범위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편리하게 자동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드래그만 하면 되죠. 조건 범위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출판사 셀부터 구입 가격에 끝나는 셀까지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값이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값이 들어가셨으면 아까 나왔던 대화 상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버튼 눌러주세요. 자, 클릭. 자, 그러면 조건 범위까지 입력이 됐네요. 자, 입력되셨으면 복사 위치로 들어갈게요. 복사 위치는 어디예요? B열 18셀이에요. 그죠? 그래서 B열 18셀이라고 적어주셔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셀 선택하는 버튼 클릭하도록 합니다. 셀 선택하는 버튼 클릭하셔서 자, 복사 위치를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자, 복사 위치 어디예요? B열 18셀입니다. 자, B열 18셀 클릭하도록 합니다. 클릭. 자, B열 18셀 클릭하니까 값 자동으로 들어왔어요. 자, 값 자동으로 들어왔으면 아까 대화 상자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버튼 클릭할게요. 자,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해 놨죠.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해 놨기 때문에 복사 위치 활성화 처리가 되어서 여기까지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를게요. 확인 클릭. 그러면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총 4가지 이렇게 추출이 되었어요. 여기에 있던 데이터가 필터 기능을 거쳐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내셨고 표서식이라는 문제를 보시면 여기까지 다 완료하신 거죠? 자, 표서식 부분을 보시면 고급 필터의 결과값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그리고 여기에 서식을 적용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채우기 없음 한번 하러 갈까요? 자, 고급 필터의 결과값 무엇이에요? 고급 필터의 결과값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죠? 자, 전체적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관리 코드 셀부터 구입 가격의 12,000원 셀까지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하시고 자, 결과값을 선택했는데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줘야겠죠. 채우기 없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홈 탭 들어오세요. 홈 탭 클릭. 홈 탭 클릭. 자, 결과값을 채우기니까 채우기 없음이니까 요 버튼이죠. 여기에 페인트 통으로 물감을 붓고 있는 그림 이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해 보시면 채우기 없음 있습니다. 자, 채우기 없음 선택합니다. 채우기 없음 선택.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제목 표시 여기 메뉴 줄이 색상에 채우기 없음으로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 보시면 채우기 없음까지 설정했죠? 그러면 표 스타일 보통 3의 서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표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자, 홈 탭에서 끝에 부분에 보시면 표 서식 있습니다. 표 서식 들어올게요. 표 서식 클릭해 주세요. 자, 표 서식 클릭. 그러면 카테고리가 총 밝게, 보통, 어둡게라고 보여요. 카테고리들 중에 문제에서 지금 보통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부분에서
표 스타일 보통 3 선택하도록 합니다. 표 서식 클릭, 보통 카테고리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콘 여기 테마들마다 각자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마우스로 가만히 가져가 보시면 그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면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려서 이름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서식은 여기 세 번째 있는 서식이에요. 이름을 확인하시면 표 스타일 보통 3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표 스타일 보통 3 선택 클릭하시면 자,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라고 나와요. 이 서식을 자, 만지지 않고 확인만 하시고 이 서식이 B열 18셀부터 HR 22행까지죠? HR 22행 여기 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라. 서식을 지정하라. 이만큼의 영역이다. 닷을 주면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죠?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표 스타일이 문제에서 요구한 서식으로 변경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필터 및 서식 복습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제2작업에 대해서는 복습이 다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작업에 대해서 복습을 할 거고요.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입니다. 정렬 및 부분합이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렬 및 부분합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오름차순할 건지 내림차순할 건지 출력 형태를 보고 결정한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 부분합을 해주고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 복습하게 되면 레이아웃,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이 아니라 피벗 테이블까지 진행을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테니까 물어보세요. 공부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